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셰프가 도시락 하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전통 프렌치 요리에 바친 남자가 한국의 점심 한 끼에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작은 도시락 안에 뭐가 들었길래 프랑스 한복판이 이렇게 뒤집힌 걸까요?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 5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리미에르의 수석 셰프이자 공동 운영자입니다. 미슐랭 출신 제자들만 30명이 넘고 매월 조리 철학에 관한 강연도 진행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프랑스 미식 문화의 정통을 지켜온 마지막 장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저는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음식은 곧 문화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제 철학이었죠. 항상 완벽을 추구했고 식재료 하나하나에 영혼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퓨전 요리, 도시락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특히 도시락이라니. 도시락은 학교 급식이지 예술이 아니다라는 말을 주변에 늘 했습니다. 사실 아시아 음식에 대한 편견도 컸어요. 한국은 음식보다 케이팝이 먼저인 나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곤 했죠. 제 레스토랑에서는 아시아 조리법이나 향신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키고자 했던 프랑스 요리의 순수함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흰 셰프 유니폼을 차려입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프랑스 요리의 위대함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직원들은 모두 저를 경외하는 눈빛으로 맞이했죠. 주방에서 요리할 때 느끼는 그 통제감과 권위는 제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파리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제 레스토랑은 3개월간 매출이 60% 가까이 감소했죠. 사람들은 더 이상 2시간씩 앉아 코스 요리를 즐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여유를 부리던 파리지앵들이 이제는 빠르게 먹고 업무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레스토랑 건너편 골목에 생긴 한식 도시락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죠. 플라스틱 용기에 반찬 몇 가지와 김치를 담은 것뿐인데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가게 앞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제 단골 중 하나인 69세의 와인 수입상 피에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 아내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점심 메뉴에 불만을 표했다네. 한국 도시락을 사오라고 하더군.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게 다 지나가는 유행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레스토랑에 단골이던 금융회사 임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렉산드르, 미안하지만 이번 주 비즈니스 점심은 취소하겠네. 오늘은 K도시락으로 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많은 단골들이 계약을 끊기 시작했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유명 와인 평론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즘은 프랑스 와인보다 김치 도시락이 더 트렌드죠. 그 말이 파리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저의 예술적 요리가 어떻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반찬들에 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문화적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좌절감에 휩싸인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도시락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한 채로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 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번 맛은 봐야지 뭘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인가. 줄을 서 있는데 제 앞에 60대 남성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이 도시락이 뭐가 그리 특별한지 알아? 맛도 맛이지만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돼. 나이 들수록 그게 중요하잖나. 게다가 포장이 예술이야. 아내에게 도시락통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군. 이 대화를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뭐가 이리 특별하다는 것인지. 마침내 도시락을 받아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혼자 음식을 펼쳤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밥과 함께 4가지 반찬이 담겨 있었죠. 고기 한 종류, 나물 2가지,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맛을 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불고기의 단짠 균형이 완벽했어요. 깻잎의 향기는 미묘하면서도 인상적이었죠. 감칠맛 가득한 잡채와 수수하게 담긴 나물들. 각 재료가 따로 놀지 않고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락이라고? 이건 작은 코스 요리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계속 들게 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재료가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속이 편안해졌어요. 40년 넘게 요리를 해온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비법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 12살 딸 엘로이즈가 저녁을 먹으며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친구들은 다 한국 도시락 싸와요. 나도 김밥 싸주세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식탁 건너편에 앉아있는 제 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딸마저 적군으로 넘어간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켜온 전통이 시대에 뒤처졌음을 처음으로 자각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비밀스럽게 한국 도시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식 도시락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온라인 수업도 들었죠. 주방에 아무도 없을 때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맵고 짜서 실패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야. 이건 설계된 정서야. 깨달음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쌈 문화, 저장식품 문화, 절기 음식의 지혜를 하나하나 메모했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의 식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깻잎의 향과 페릴라 알데하이드의 기능성을 이해하고 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향신료가 아니야. 약이야. 깻잎에 함유된 성분이 소화를 돕고 항염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맛과 화려함을 위해 와인과 버터를 사용했지만 한국 음식은 건강과 균형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내가 평생 놓치고 있던 것이었어요. 밤마다 주방에 몰래 들어가 한국식 재료로 실험했습니다. 직원들 몰래 만든 김치찌개를 냉장고에 숨겨두었다가 아침에 와보니 누군가 다 먹어버린 일도 있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사실이 왠지 뿌듯했거든요. 누가 내 김치찌개 먹었어? 다음날 주방에서 물었을 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석 부셰프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셰프. 정말 맛있었어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락에는 음식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은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개인의 품격과 예술성을 중시합니다. 접시 위에서 셰프 개인의 천재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도시락은 달랐어요. 그것은 함께 먹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신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새 이 도시락 덕분에 점심시간이 기다려져. 내 나이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다니. 그 말이 갑자기 이해됐어요. 도시락은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었어요. 한국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 안에는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부엌에서 딸 엘로이즈를 위한 첫 도시락을 싸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요리의 미학만을 쫓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음식을 통해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엘로이즈가 제가 싼 김밥을 들고 학교에 가며 환하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딸은 빈 도시락통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했어요. 내일도 싸주실 거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의 요리 경력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음식을 통한 순수한 연결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레스토랑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만든 여러 종류의 한식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레스토랑이 변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레스토랑의 점심 코스를 전면 폐지하고 르노 도시락이라는 이름의 퓨전 한식 도시락 코너를 신설한다고요. 프랑스와 한국의 맛을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불고기 대신 프랑스식 레드와인 조림을 넣고 감자 그라탱 대신 콩나물 무침을 곁들일 겁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도시락을 맛본 후에는 모두 동의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오방색 철학에 따라 도시락의 색감까지 설계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락은 보기에도 아름다웠죠. 첫날, 우리는 단 50개의 도시락만 준비했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레스토랑 앞에 작은 팻말만 하나 세웠죠. 르노의 프랑코 코리안 도시락. 그런데 놀랍게도 오픈 30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구매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의 남성이었다는 점이에요.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다음 날은 100개를 준비했는데 역시 1시간 만에 팔렸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프랑스 언론은 이를 21세기 도시락 혁명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제 이름이 다시 한번 파리 전역에 알려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통을 고수하는 완고한 셰프가 아니라 혁신적인 문화 융합의 선구자로서였죠. 그리고 2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리 3대 백화점에서 르노 도시락 입점 제안이 온 거예요.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저는 더 다양한 도시락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을 위한 르노 스테미나 도시락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인삼과 마늘을 활용한 불고기 부르기뇽, 김치 라따뚜이, 신선한 채소들을 넣은 오색 컬러 도시락은 건강과 맛 모두를 잡았습니다. 60대 사업가 장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렉산드르, 당신 도시락을 먹은 후 오후 업무 효율이 30%는 올랐어. 그리고 소화도 잘 되지. 이게 어떤 비법인지 알려주게.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김치 와인 페어링 세트였습니다.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김치와 프랑스 와인의 조합이 놀라운 화학 반응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맛의 발견에 열광했죠. 어느 날 한 문화재단 이사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씨, 프랑스, 한국 문화 교류 행사에서 귀하의 도시락을 선보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파리 시내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초대받아 양국 문화계 인사들 앞에서 제 도시락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문화원장은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프랑스 셰프가 한국 음식의 정신을 이렇게 잘 이해하다니 놀랍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다. 오늘 나는 진정한 의미의 다리가 되었다. 성공에 취해 있을 때쯤 저는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시락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2층을 개조해 한불 요리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50대 이상 남성들을 위한 제2의 인생을 위한 요리 클래스였어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새로운 취미와 건강한 식습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요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진 기술입니다. 자신을 위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죠. 이 클래스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는 60대 남성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만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침내 저는 한국에서 유명 셰프들을 초대해 요리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들에게 프랑스 요리 기법을 가르치고 저는 한국 음식의 철학과 기술을 배웠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에는 파리의 유명 셰프들과 한국에서 온 요리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 요리를 배웠지만 인생의 지혜는 한국 도시락에게 배웠습니다. 관객 중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고 한국 셰프들은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깻잎 한 상자였습니다. 프랑스에도 봄은 오니까요. 이 깻잎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깻잎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문화의 씨앗이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한식 도시락 프랑스어판 레시피북을 집필 중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실었죠. 한 페이지마다 건강 팁을 추가해 각 음식의 효능과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미 예약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리 외곽의 한 초등학교 급식 시스템에 한국식 도시락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 도시락은 웃음을 주는 맛이에요. 한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참관 수업에 와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야. 음식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았죠. 제 딸 엘로이즈는 이제 학교에서 도시락 공주로 불립니다. 친구들에게 아빠가 만든 도시락을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아빠, 나중에 저도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셰프가 될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딸의 꿈까지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의 문화가 담기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45년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요. 한국의 점심에는 조용한 혁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지혜가 담긴 작은 상자였죠. 특히 우리 나이대의 남성분들, 오랜 시간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살아오셨다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변화가 때로는 얼마나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점심은 어땠나요? 혹시 도시락을 싸오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싸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